2026년 2월 27일 DMK 오픈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픈 세미나 주제는 Vision Language Model Based Anomaly Detection입니다. 발표에 앞서 발표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김성범 교수님 연구실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재학 중인 김성수입니다. 저는 전반적인 컴퓨터 비전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비전 랭귀지 모델 쪽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세미나를 청취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아래 메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세미나는 전반적인 인트로덕션부터 시작을 해서 비전 랭귀지 모델의 간단한 변천사를 소개하고 이를 활용한 어노말리 디텍션 연구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체 세미나를 요약하면서 본 세미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Visual Anomaly Detection은 이미지나 비디오에 대한 이상 탐지를 의미를 합니다. 이때 이상 탐지는 아래 그림처럼 정상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면 정상을 출력하고 비정상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면 비정상을 출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주얼 어노말리 디텍션의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들은 입력 데이터에 오직 다음과 같은 이미지만 고려를 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픽셀과 같은 시각적인 정보만을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정보가 다소 제한적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시각적인 정보를 보완하는 방법은 각 객체에 대한 이러한 시멘틱한 특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이미지에 대해서는 이것이 바틀이라는 정보를 주거나 해당 이미지에 대해서는 불량 유형이 찍힘이나 깨짐, 오염이나 인쇄 불량 등 이러한 유형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시각적인 정보와 시멘틱한 정보를 모두 고려할 수 있는 모델이 바로 비전 랭귀지 모델, 즉 VLM입니다. VLM은 이미지랑 텍스트를 기반으로 학습이 되어 두 정보를 모두 고려할 수 있는 멀티모달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는 10빌리언, 즉 100억 개의 규모의 파라미터를 갖는 거대 모델 구조에 수억 개의 이미지 그리고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해서 학습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학습 없이도 굉장히 똑똑한 파운데이션 VLM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로는 오픈AI의 클립,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라바, 그리고 알리바바의 QN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VLM은 이상 탐지에서도 역시나 큰 성능 향상을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클립 TSA라는 방법론은 이러한 VLM 구조를 기반으로 시멘틱한 정보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기존 벤치마크의 성능을 약 3% 정도 개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VLM을 활용한 이상 탐지 사례를 소개하기 전에 본 세미나에서는 먼저 파운데이션 VLM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파운데이션 VLM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파운데이션 VLM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클립은 2021년에 등장했으며 이미지와 텍스트 정보를 모두 활용하여 학습하였지만 특정 태스크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후 라바와 같이 다양한 인스트럭션에 대응할 수 있는 VLM이 등장했는데요. 이는 주어진 이미지에 대해 다양한 인스트럭션, 즉 질문을 던져도 훌륭하게 답변할 수 있는 모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비디오 라바처럼 이미지뿐만 아니라 비디오에 대한 질문에도 대응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였고 이러한 흐름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으며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먼저 앞서 말씀드린 VLM의 조상, 즉 클립에 대해 먼저 간단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클립은 오픈AI에서 개발된 모델이며 2021년에 굉장히 유명한 AI 학회인 ICML에 게재되었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것과 같이 클립은 특정 태스크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는 특정 태스크를 수행한다기보다는 이미지와 텍스트 간 얼라인을 맞췄다 라는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클립은 파운데이션 모델들의 특징처럼 약 400밀리언 규모의 거대 모델 구조를 기반으로 4억 개의 이미지랑 텍스트쌍을 기반으로 학습이 된 모델입니다. 이때 학습은 대조학습이라는 방식을 기반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첫 번째 이미지에 대해서는 윙크하는 강아지라는 이런 텍스트와는 유사해지게, 그리고 그 외의 디스크립션에 대해서는 멀어지도록 학습을 합니다. 또한 두 번째 이미지에 대해서는 잠을 자는 고양이와는 유사해지도록 학습하고 그 외의 디스크립션에 대해서는 멀어지도록 학습을 하며, 세 번째 이미지에 대해서는 뛰어다니는 펭귄과는 유사해지도록 학습을 하고 그 외의 디스크립션에 대해서는 멀어지도록 학습을 합니다. 이러한 원리를 기반으로 거대 모델 구조에 이러한 수억 개 데이터로 학습된 클립은 결과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이미지 그리고 텍스트 인코더를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립은 우수한 이미지 그리고 텍스트 인코더를 통해 각 모달리티별 피처만 다음과 같이 추출이 가능하고 특정 태스크를 수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즉 동일한 이미지랑 그리고 텍스트가 유사해지도록 학습했기 때문에 동일한 맥락을 갖는 이미지와 텍스트에 대해서는 유사한 피처만을 뽑을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어 즉 각 모달리티를 정렬했다라는 특징을 갖는데요. 이런 특징을 기반으로 다양한 텍스트 피처 그리고 이미지 피처 간 유사도를 다음과 같이 비교를 하여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처럼 확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러한 태스크 확장에는 지금 보이시는 그림처럼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의 설계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처럼 그저 각 모달리티 피처 정렬에 그친 클립에서 최근에는 다양한 태스크를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VLM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즉 주어진 이미지와 인간의 다양한 명령, 즉 인스트럭션에 대해 문장 형식으로 답변할 수 있는 VLM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2023년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이 라바라는 방법론인데요. 라바는 VLM의 확장을 열망하는 방법론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저 단순히 피처만을 뽑는 것이 아닌 실제 태스크를 다음과 같이 수행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목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이미지에 자동차 색깔에 대한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검정색이라고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차 안에 사람이 몇 명이 있어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 명이라고 똑똑하게 대답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인스트럭션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X가 인스트럭션이고 Y가 아웃풋인 형태의 데이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다만 기존의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를 살펴보면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미지와 그 이미지를 설명하는 캡션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스트럭션 정보가 없는데요. 이에 따라 라바는 이러한 이미지와 더불어 인스트럭션 그리고 인스트럭션에 대한 아웃풋을 형태로 갖는 이러한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새롭게 제안합니다. 이때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라바는 LLM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즉 LLM을 활용을 해서 이미지, 인스트럭션, 아웃풋, 쌍을 만들고자 하는데요. 그러나 LLM은 오직 텍스트만 입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이미지를 입력으로는 넣을 수가 없게 되겠는데요. 이에 따라 이미지 자체를 모델에 넣는 대신 이미지를 표현하는 이러한 캡션과 그리고 객체의 바운딩 박스 정보를 함께 활용을 하여 LLM의 이미지 정보를 주입하고자 합니다. 이때 이런 캡션과 박스 정보는 인간이 직접 레이블링한 정보이며 캡션으로는 해당 사진을
표현하는 문장들을 활용하게 되고, 박스로는 실제 각 객체들의 위치 정보를 입력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이러한 정보와 함께 Q&A 세트를 만들어 달라는 질문을 LLM에 입력하게 됨으로써 이를 통해 나온 Q&A 쌍을 각각 인스트럭션과 아웃풋으로 정의하여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라바는 인스트럭션, 아웃풋, 이미지쌍을 약 15만 8천 개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VLM을 직접적으로 미세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VLM 구조는 두 개의 거대 모델 구조를 합친 형태이며, 비전 인코더는 클립의 구조를, 그리고 텍스트 디코더는 그 당시 유명한 LLM인 비큐냐 구조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클립의 비전 인코더는 학습을 하지 않으며 비쿠냐의 텍스트 피처와 클립의 비주얼 피처를 연결하기 위한 이 프로젝터와 그리고 이 비쿠냐의 LLM 디코더만 오로지 학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라바의 성능은 가히 압도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인스트럭션 데이터 없이 학습한 VLM인 블립2와 비교를 했을 때 다양한 태스크에서 이제 평균 성능을 봤을 때 거의 2배 수준으로 성능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라바는 이미지에만 머물지 않고 비디오까지 확장을 하게 됩니다. 해당 방법론 이름은 이제 비디오 라바라고 불리고 있고요. 이미지뿐만 아니라 비디오에 대해서도 다양한 인스트럭션에 대해 문장 형식으로 답변할 수 있는 모델이다 라고 소개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연구는 2024년에 자연어 처리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회인 EMNLP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비디오 라바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비주얼 인코더에 비디오를 입력받을 수 있는 이 비디오 인코더를 추가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그리고 학습 방식은 역시나 인스트럭션이 포함된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라바와 동일하게 이런 프로젝터와 LLM 디코더 부분만 학습을 하게 됩니다. 다만 LLM 디코더는 동일한데 비전 인코더는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는 동일한 문맥을 갖는 이미지 또는 비디오에 대해서는 유사한 비주얼 피처가 나와야 된다는 그러한 철학 때문인데요. 이는 사전에 동일한 문맥의 이미지와 비디오에 대해서 유사한 피처를 뽑을 수 있다고 알려진 랭귀지 바인드를 활용하여 모델을 구성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실험 결과 이런 비디오로 확장한 비디오 라바는 비디오 관련 태스크에서도 역시나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데이터셋에서는 거의 10% 이상 성능이 개선되었을 만큼 비디오 라바는 그 시절 큰 획을 그은 모델이다 라고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VLM의 변천사를 살펴보았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VLM 기반 이상탐지 연구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전히 클립 기반의 고도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본 세미나에서는 클립을 활용하는 연구보다는 라바나 비디오 라바처럼 다양한 인스트럭션에 대응할 수 있는 VLM을 기반으로 연구한 사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는 2025년 아이클리어에 나온 MMAD라는 연구인데요. 해당 연구는 중국의 텐센트라는 IT 기업에서 수행하였으며 어노말리 관련한 다양한 태스크에서 라바급 이상 VLM의 가능성을 비교 검증을 했다라는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MMAD는 데이터셋과 모델 크기 등 실험 세팅을 최대한 통일하여 다양한 산업 이상 탐지 태스크를 다음과 같은 표처럼 비교를 했습니다. 이상 탐지에 대한 실험 결과 코드가 공개되지 않은 모델들 중에서는 제미나이 1.5 프로와 GPT-4.5가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드가 공개된 오픈소스 모델 중에서는 인턴 VL2가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으며 해당 모델에 조금 더 큰 모델을 활용을 했을 때는
성능이 더 향상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성능이 약 68% 수준에 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는 일반적인 인간의 이러한 성능과 비교했을 때는 약 20% 정도 차이가 나는 수치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VLM 모델이 산업 이상 탐지에는 아직까지 여전한 한계를 가진다 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연구들은 VLM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보다 일부 개선하는 방향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연구는 2025년 ICCV에 발표된 트리아드라는 방법론인데요. 해당 연구는 입력 데이터를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VLM을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여 이상 탐지에 적합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트리아드는 이상 데이터에 대해서는 각 모달리티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것을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개선을 하지 않은 VLM을 활용한다면 이러한 미세 영역, 이미지 내 미세 영역에 대한 이상 정보를 충분히 고려하기가 어렵고, 또한 해당 도메인에 존재하는 이러한 특수성을 텍스트 수준에서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엉뚱한 답변을 뱉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각 모달리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트리아드는 목표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지에 대해서는 이상이 의심되는 영역을 크롭하여 해당 크롭된 이미지를 다음과 같이 확대함으로써 이러한 이상 영역에 대한 미세한 정보를 보다 잘 반영하고자 하며, 텍스트 측면에서는 단순한 질문 뿐만 아니라 해당 도메인에 대한 공정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여 이러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미지 이해도를 높이는 과정에는 가장 먼저 입력 이미지를 이러한 비전 엑스퍼트에 입력하게 됩니다. 비전 엑스퍼트는 어노말리 히트맵을 그릴 수 있는 어노말리 클립 등을 의미를 하고 있고, 이때 이미 잘 구축된 모델을 가져와서 그대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후 3개의 박스로 이러한 어노말리스러운 영역을 다음과 같이 크롭을 하고 이들을 원본 이미지와 동일한 크기로 이렇게 리사이즈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원본 이미지를 포함한 4개의 이미지를 모두 비주얼 인코더에 넣어서, 그리고 이후 모든 피처를 합친 후에 최종적인 이미지 피처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텍스트 측면에서는 제조 도메인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구체적인 제조 공정 정보를 추가하고자 하는데요. 이를 위해 인간이 입력한 캡션과 함께 제조 공정에 대한 자세한 디스크립션을 이러한 LLM을 통해 확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당 연구는 아무래도 추가적인 학습을 수행하기 때문에 Y를 잘 정의를 해야만 합니다. 이때 Y를 정의하기 위해서 Y의 형태를 인간이 마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사고하는 이러한 순차적인 사고와 유사한 형태로 만들기 위해 Chain of Thought, 즉 COT 형태로 이렇게 구체화를 하여 만들고자 하는데요. 이를 위해 COT 형태의 답변을 만들어 달라는 명령, 그리고 인간이 구축한 이러한 캡션, 그 다음에 이전 단계에서 구축한 제조 공정의 정보를 함께 프롬프트로 LLM에 입력을 하여 이러한 레이블을 확보하게 됩니다. 즉, 이러한 이상 레이블을 COT 형태로 확보를 함으로써 모델이 비정상에 대한 판단을 이제 순차적인 사고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학습을 더욱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고도화된 텍스트 X 그리고 Y 정보와 추가적인 이미지 정보를 기반으로 트리아드는 모든 모델 구조를 추가적으로 학습하여 제조 공정의 특수성을 학습하고 이미지에 대한 미세 정보를 함께 학습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실험 결과 트리아드는 기존 바우닐라 파운데이션 모델 대비 이렇게 성능 향상이 크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재밌는 실험은 지금 보이시는 열처럼 이렇게 MFG라고 나타난 제조 공정에 대한 정보를 추론 시에 추가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검증인데요. 즉 이러한 제조 공정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인 학습을 하지 않은 모델에 입력을 했을 때는 오히려 성능이 크게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해당 실험에서는 제조 공정 정보를 이렇게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러한 미세 조정이 필수적이다 라는 점을 추가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 조정, 그리고 COT 기반 텍스트 고도화, 그 다음에 이미지 고도화 측면에 대해 이렇게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요. 미세 조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약 1.9%의 성능 향상을, 그 다음에 COT 기반 텍스트 고도화에서는 1% 정도의 성능 향상을 확인했습니다. 반면 이미지를 크롭하는 이 EGROI 전략 같은 경우는 해당 컴포넌트가 추가됨으로써 5.2%의 큰 성능 향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처럼 이러한 파운데이션 VLM에서는 이미지의 미세 영역을 고려하는 것이 이러한 텍스트 수준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미지 크롭 과정에서 쓰이는 그 비전 엑스퍼트의 종류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실험도 진행이 됐는데요. 해당 실험에서는 엑스퍼트 선정의 중요성을 역시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에이프릴 겐처럼 다소 성능이 안 좋은 이런 엑스퍼트를 활용을 했을 때는 오히려 아무것도 넣지 않은, 즉 원본 이미지만 활용했을 때보다도 성능이 저조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처럼 해당 실험은 이제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비전 엑스퍼트를 활용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할 연구는 MO Expert라는 연구입니다. 이는 다양한 전문가 모델들을 활용하여 이상탐지에서 VLM의 입력 정보를 개선함으로써 이상탐지 성능을 향상시켰다라는 의의를 갖고 있는데요. MO Expert 역시 가장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단순 VLM이 이런 산업 이상탐지에 대한 지식이 불충분하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도메인 특수성이 짙기 때문에 VLM이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학습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MO 엑스퍼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트레이닝 프리 방식으로 이를 접근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VLM 모델은 모델 자체도 굉장히 크고 데이터 형식도 이렇게 인스트럭션, 그리고 랭귀지 입력, 그 다음에 입력 이미지까지 모두 페어로 존재하기 때문에 학습 비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요. 다만 트레이닝 프리 방식 역시나 이렇게 외부 가이드 없이 프롬프팅만 개선하는 것은 역시나 또 한계를 갖는다라고 논문에서는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MO 엑스퍼트는 외부 지식을 함께 활용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때 외부 지식을 주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Knowledge Guide, Reasoning Expert, 그 다음에 Reference Extractor라는 세 가지 전문가 모델을 활용하게 됩니다. Knowledge Guide 전문가 같은 경우는 텍스트 수준의 외부 지식을 주입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외부 지식으로는 인간이 작성한 각 오브젝트에 대한 이런 세부 가이드라인 문서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을 직접적으로 활용하기 전에 먼저 이상탐지와 관련 있는 것만 필터링을 하기 위해 LLM을 활용하여 해당 가이드라인을 정제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가이드라인 내에 이제 텍스트 피처를 모두 산출을 하게 되고 들어온 입력 이미지와 이렇게 유사도를 비교하여 필요한 외부 정보만 리트리버를 하게 되는데요. 이후 이렇게 리트리버 또는 확보된 정보를 이제 텍스트 프롬프트에 함께 입력하여 이렇게 도메인에 대한 정보를 주입하는 방식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리즈닝 엑스퍼트
같은 경우는 추론 방식을 개선하는 전문가입니다. 즉, 한 번에 추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마치 순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듯이 Chain of Thought, 즉 COT 방식을 기반으로 이제 순차적인 추론을 유도를 하게 됩니다. 즉, 리즈닝 엑스퍼트가 개입된다면 이제 텍스트 프롬프트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추론을 하라는 가이드가 함께 입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Reference Extractor 같은 경우는 이미지 측면의 전문가라고 소개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입력 이미지만 고려하는 것이 아닌, 즉 입력된 이미지와 실제로 비교 대조를 할 수 있는 정상 이미지를 함께 입력을 하는데요. 이때 이러한 특징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텍스트 프롬프트에도 정상 레퍼런스 이미지와 비교하여 라는 문구를 주입해 줌으로써 이러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즉, 세 개의 전문가를 그리면 다음과 같이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Knowledge Guide와 Reasoning Expert 전문가 같은 경우는 텍스트 측면을 다음과 같이 고도화를 하게 되겠고요. 즉, 각 도메인에 대한 세부 정보와 또한 추론하는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Reference Extractor 전문가 같은 경우는 입력 이미지 외에도 정상 이미지 샘플을 함께 입력함으로써 시각적인 측면에서 명시적인 이런 차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이 세 개의 전문가를 모두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렇게 정보량이 과도해진다면 VLM이 혼란을 겪어 핵심 정보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아래 그림을 살펴보면 복잡한 질문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를 썼을 때 이렇게 실제로 잘 답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단순한 질문에 대해서는 일부 전문가들만 썼을 때 오히려 효과적인 측면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전문가를 쓰게 된다면 오히려 실제로 이렇게 VLM이 혼란을 겪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MO 엑스퍼트 같은 경우는 내가 활용하고자 하는 전문가를 선정하는 이 라우터 네트워크를 추가적으로 학습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라우터 네트워크의 학습을 위해서는 학습용 이미지 그리고 텍스트 피처를 각각 다음과 같이 추출한 후 이들을 이제 합쳐서 X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Y로는 각 엑스퍼트를 활용할지 말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0 또는 1로 표기를 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주어진 이미지와 이제 질문에 대해 각 전문가를 넣고 뺏고 할 수 있는 총 8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VLM 기반으로 모두 다 예측을 수행을 해보고 가장 최적의 예측을 얻은 그 조합을 기반으로 이제 각 이미지와 텍스트에 대해 이렇게 레이블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쳐진 피처와 앞서 인간이 직접 구축한 이 레이블이 유사해지도록 이 라우터 네트워크를 학습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추론 과정에서는 이 학습된 라우터 네트워크가 입력된 이미지와 텍스트에 대해 이제 추출된 피처를 입력받게 되고 이제 이들이 이제 라우터 네트워크에 들어가게 되면 각 엑스퍼트의 포함 여부를 뱉게 되는 그러한 형식을 갖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텍스트와 이미지에 대한 피처를 추출한 후에 이들을 다음과 같은 라우터 네트워크에 넣어서 어떤 전문가를 활용할지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후 선정된 전문가를 통해 이런 랭귀지와 비전 정보를 보완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놀리지 가이드가 전문가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도메인 정보를 추가를 하게 되고, 또한 Reference Extractor 역시 선정되었기 때문에 정상 Reference Sample까지 함께 입력을 하여 이런 VLM 기반의 이상 탐지를
수행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이제 실험 결과를 확인했을 때 이 QN2VL 기반의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노말리 디텍션 태스크에 대해서는 이 VLM을 단순하게 활용한 것과 비교를 했을 때 거의 6% 그리고 7%의 크게 큰 성능 향상폭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미지 전문가인 이 Reference Extraction에 대한 추가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Reference 이미지 같은 경우는 EB, 이빌리언의 이 좀 단순한 모델보다는 실비처럼 똑똑한 모델에서 효과가 컸습니다. 이는 레퍼런스 이미지를 어느 정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똑똑한 모델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메인 지식에 대한 엑스퍼트인 놀리지 가이드에 대한 그 유무를 비교한 실험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이렇게 두 번째 행을 살펴보면 이렇게 도메인 지식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성능이 향상된다라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 같은 경우는 이 도메인 지식을 LLM을 통해 한번 정제하는 과정을 추가했을 때, 즉 지금 그림에서는 해당 과정을 추가했을 때에 대한 성능 향상을 의미하는데요. 즉 해당 과정을 이제 추가할 때 성능이 다음과 같이 추가적으로 개선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를 통해 이렇게 정제하는 과정 또한 이러한 VLM에서 정보 제공 측면에 있어 깔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논문은 2025년 CBPR에 나온 베라라는 방법론입니다. 이 또한 역시 트레이닝 프리 연구이며 다만 비디오 이상 탐지를 개선한 연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라가 말하는 문제 상황은 단순한 질문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VLM 기반 비디오 이상 탐지의 패착 요인은 이 단순한 질문에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즉 지금처럼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을 입력한다면 VLM의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동기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을 고도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베라는 러너 그리고 옵티마이저라는 이런 VLM 에이전트를 정의해서 최적 질문을 산출하게 됩니다. 즉 최적 질문을 산출하기 위해서 이를 위한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먼저 사전에 떼어놓게 되고요. 그리고 두 에이전트를 활용을 해서 질문을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 러너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동영상과 주어진 질문 세트를 입력을 받아 어노말리 여부를 예측하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옵티마이저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동영상 그리고 러너에서 예측한 이런 어노말리 여부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 즉 어노말리 여부에 대한 그라운드 트루스를 입력받아 새로 보완된 이런 질문 세트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 출력된 질문 세트를 다시 러너에 입력을 이렇게 다음같이 해줌으로써 다시 어노말리 여부를 예측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여부가 옵티마이저에 들어가서 다시 질문 세트를 추출하는 이러한 사이클을 돌게 되는데요. 이때 사전에 정의한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만약 밸리데이션 어큐레시가 n번 동안 이제 개선이 되지 않으면 스탑을 하고, 가장 베스트 어큐러시를 산출한 이 질문 세트를 기반으로 이제 남은 테스트 데이터를 모두 추론한다 라는 그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베라는 이런 어노말리 여부 또는 이런 어노말리 스코어를 연산하는 방식이 비디오에 맞게 개선된 형태를 갖고 있는데요. 해당 개념은 이제 논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해당 논문을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베라 역시 꽤나 실험에서는 우수한 성능을 보였는데요. 추가적으로 좀 재밌는 실험 결과가 있어 함께 가져와 봤는데, 이렇게 인간이 직접 매뉴얼리 디자인한 그러한 질문과 비교를 했을 때도 5%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즉 이렇게 두 개의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질문을 생성하는 방식이
이처럼 꽤나 효과적이다 라는 점을 이러한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비전 랭귀지 모델을 활용한 이상탐지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이때 VLM의 변천사부터 시작하여 최근에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이러한 VLM 기반 이상탐지 연구들을 다양하게 소개를 했는데요. 이러한 연구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비디오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들에 대한 개선 전략은 추가 학습 여부, 입력 이미지 개선, 그리고 입력 텍스트 개선 여부를 기준으로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추가 학습 관점에서는 베라처럼 아예 모델을 학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트리아드처럼 대다수 파라미터를 추가 학습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입력 이미지 관점에서는 내가 집중하고자 하는 영역을 크롭해서 활용을 하거나 정상 이미지를 함께 활용하는 방향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입력 텍스트 관점에서는 질문 자체를 이렇게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산업 현장의 도메인 지식을 주입하거나 또는 COT처럼 이렇게 순차적인 추론 방식을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방향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본 세미나를 준비하며 참고한 논문은 다음과 같고요. 네, 이상으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